자, 오늘은 소근육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가 젓가락질을 잘못하는데요. 손 동작이 조금 서툴다라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이런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놀이라든지 아니면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이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소근육이라는 그런 정의가 좀 중요합니다. 소근육은 그러니까 손과 이런 팔을 이용해서 사물을 쥐거나 아니면 만질 수 있는 기능들을 말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봐서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지각 협음력을 꼭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근육은 정말 뇌를 발달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느냐? 가장 첫 번째 부모 모습들은 도움을 많이 안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아이를 대신 생활 습관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아이는 소근육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옷을 입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이런 경우 할 때, 아이가 옷을 뭐 벗는 게 조금 미숙하고 아이가 옷을 이제 단추를 꿰매는 게 미숙하다고 하셨을 때, 그때마다 부모가 먼저 도와줘 버려요. 그럼 아이가 소근육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양치질 할 때도 아이가 조금 서툴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먼저 뺏어가지고 이렇게 아이 이제 양치질을 해준 경우에도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이가 소근육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인 만큼 뭐 옷을 입고 양치질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인내심을 가지시고 아이한테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봐, 아이한테 격려해주면서 혼자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은, 잘 보고 있으면서 아이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짜증을 낼 거란 말이에요. 짜증 내기 전에는 부모가 빨리 조금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기준에서 짜증 내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가 답답해서 먼저 도와준 게 아니라 아이가 짜증 내기 전에 이제 짜증 내겠다 하면 빨리 갖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시키는 경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도 아예 다 도와주기보다는 조금만 살짝만 한 50%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성공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소근육은 사실 부모님의 하기 나름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이 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5가지의 소근육을 늘릴 수 있는 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 따라 자르기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그냥 가위를 가지고 그냥 잘라보는 거예요. 꼭 그림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잘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종이가 처음에는 자르기 쉬운 빳빳한 종이부터 시작합니다. 빳빳한 종이. 그래서 점점 이제 좀 힘이 없는 비닐이 됐든지 아니면 골판지가 됐든지 아니면 택배 박스가 됐든지 자르는 그 종이 재질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 같은 것도 잘라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자르게 함으로써 이 소근육을 정말 많이 발달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잘한다, 그럼 그때서는 이제 선을 종이다 그려서 선을 따라 그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발달이 되면은 이제 그림을 따라 자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점점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색종이 접기입니다. 색종이 접기는 그 모서리를 맞춰서 접는 것은 정말로 눈과 손의 협응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어려운 걸 하게 되면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세모, 한 번만 접으면 세모가 되잖아요. 세모라든지 네모 이런 것들 점차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더 어려운 어떤 종이 접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젓가락으로 옮기는 놀이입니다. 사실 이제 젓가락이라고 하면은 식사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에디슨 젓가락을 가지고 평상시에 놀 때 놀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것부터 옮기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플레이콘이라든지 스펀지라든지 폼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벼운 걸로 점차 했다가, 이제 아이가 잘한다 하면은 수수깡이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비즈 같은 거 조금 작고 단단한 걸로 이제 옮길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점차 쉬운 단계에서 더 어려운 단계까지 아이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한다면은 확실하게 젓가락 그 사용이 능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멍의 실 깨기입니다. 작은 구멍에 이렇게 실을 깨는 것 자체가 소근육 조절력을 정말로 많이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비즈팔찌를 만들어 보는 거 정말 좋은데요. 처음에는 구멍이 큰 거, 이렇게 구멍 이만한 거 있잖아요. 실을 이렇게 깨게 한 다음에 아이한테 목걸이가 됐든지 팔찌가 됐든지 이렇게 묶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 점점 이제 작게 만들어주는 거で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건 모양 따라 그리기입니다. 아이들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그 따라 그리기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한테 이제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닥에 두고 그 태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아이가 따라 그리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눈과 손의 협응은 당연히 되겠고요. 그리고 조절력도 발달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까지 아이가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모양, 좋아하지만 조금만 더 단순한 모양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모양의 복잡한 모양으로 가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근육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